아침 시장은 늘 분주합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손수레를 끌고 택배 상자를 풀고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조용하지만 늘 같은 자리, 언제 가도 그대로인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국수집, 그리고 그 국수 한 그릇에 평생을 걸고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장 입구에서 조금 들어오다 보면 허름하지만 정이 느껴지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 대신 손으로 쓴 메뉴판 하나가 걸려 있고 큰 솥에서는 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메뉴는 단출합니다. 잔치국수, 비빔국수, 만두 몇 개. 요즘처럼 이것저것 화려하게 파는 집이 아니라 정말 딱 몇 가지만 파는 집입니다. 그 집을 지켜온 사람은 흰 머리를 질끈 동여맨 마른 체구의 시장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그냥 국수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국수 할머니가 시장에 나온 건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던 젊은 엄마 시절, 할머니는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냥 손 하나만 믿고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할 줄 아는 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국수 삶는 법, 그리고 멸치로 국물을 내는 법,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작은 국수 가게였습니다. 처음 국수집을 열었을 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구석진 골목,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여름에는 습기가 가득 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첫 차를 타고 시장에 나와 멸치를 손질하고 무와 대파를 썰어 커다란 냄비에 넣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가게 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를 따라 들어오는 손님은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들어와 국수 한 그릇을 시키면 할머니는 국수를 삶는 그 짧은 시간마저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국수는 오래 삶으면 안 돼. 꼭꼭 지켜보다가 딱 알맞을 때 건져야 돼. 끓는 물 속에서 국수가 익어가는 걸 바라보는 할머니 눈빛은 마치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렇게 건져낸 국수를 그릇에 담고 맑은 멸치 육수를 부어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치국수 한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손님 앞에 놓으며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말 속에는 부디 이 한 그릇 드시고 속이 좀 따뜻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의 가격은 늘 시장에서 가장 싼 편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많이 남기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긴 다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배라도 든든해야지. 세월이 흐르면서 국수 할머니의 가게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쪽에 국수 잘하는 집 있다더라. 국물 맛이 옛날 집 잔치 같더라. 처음에는 시장 상인들이, 그 다음에는 동네 주민들이, 어느새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직장 출근 전에 잠깐 들러 국수 한 그릇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장에서 평생 장사해온 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아이, 오늘은 속이 좀 허해서 따뜻한 거 좀 먹으려고 왔어. 그럴 때마다 국수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솥뚜껑을 열고 국수를 한 움큼 집어 넣었습니다. 국수 할머니의 인생도 늘 편했던 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끊기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재료를 버려야 할 때도 있었고 몸살이 나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장에 나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내가 오늘 가게 문을 닫으면 누군가의 한 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할머니를 다시 부엌으로
다시 솥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국수집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가기 전에 들러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어르신, 장 보러 왔다가 배고프네 하며 들르는 아주머니, 그리고 학교 끝나고 친구와 함께 국수 먹으러 오는 아이들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이들은 학생복 대신 회사원 옷을 입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국수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예전에 친구랑 여기 자주 왔었는데. 할머니는 처음엔 누가 누군지 잘 몰라도 금방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그때 맨날 양념장 더 달라고 하던 그 친구구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사소한 습관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국수집은 어느새 그냥 국수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과 시간이 쌓이는 작은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든 날, 기운 빠지는 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러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면 속도, 마음도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곳 말입니다. 국수 할머니에게 가장 고마운 손님들은 늘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늘 먹던 거 주세요.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손맛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기 오면 괜히 편하다 하는 정서적인 의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참 무정해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새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오래된 상인들이 하나둘 사라져도 어딘가에는 여전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국수를 삶고 떡을 찌고 빵을 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수 할머니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장사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데까지는 해야지. 이제 와서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 할머니에게 이 가게는 돈을 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고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국수 한 그릇을 건네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좋은 날엔 같이 웃고 힘든 날엔 말없이 국물을 더 채워주는 것. 그게 할머니가 살아온 방식이자 시장에서 버텨온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동네에도 이런 국수집, 이런 순댓국집, 떡집, 꽈배기집이 한 곳쯤은 있지 않나요? 가격은 조금씩 올랐지만 자리와 사람은 그대로인 가게. 언제 가도 반겨주는 얼굴이 있는 곳. 어쩌면 그곳이 여러분의 추억 속 시장이고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이 더 그리워집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골목 안얼음한 국수집이 더 먹고 싶고 복잡한 요리보다 멸치 국물에 파송송, 김가루 조금 얹은 국수 한 그릇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음식 안에 시간과 사람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수 할머니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수 한 그릇에 평생을 걸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국수 한 그릇에 손님들의 하루를,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 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경동시장 같은 곳에 들를 기회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가게보다 오래된 노포,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묵묵히 파는 집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국수든 순댓국이든 떡이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을 시켜 드시면서 그 가게 주인에게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인생 이야기가 천천히 그리고 길게 풀려 나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구나. 국수 한 그릇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국수 한 그릇에 평생을 건 시장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억 속 시장, 여러분만의 단골 가게가 떠오르셨다면 언젠가 한번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예전처럼 말해보는 겁니다. 사장님, 늘 먹던 거 하나 주세요. 그 한마디 속에 세월과 정이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은 시간이 하나쯤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